뭐 어느 학원들이나 다 있는 얘기들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고요. 아마 이제 처음으로 아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처음일 거예요. 일본 의대 치대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이제 예비교죠. 예비교를 발족시킨 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그 2014년도 세계 대학의 의대 랭킹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0위까지 보면 그 요쪽 여기 이제 일본이 10개 대학이 퍼진 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한국은 4개 대학. 그러니까 65위에 서울대학이 이제 랭크되어 있고요. 중국이 4개 대학, 타이완이 4개 대학, 홍콩이 2개 대학, 싱가포르이 1개 대학. 그래서 나머지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러니까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일본에 이미 그 세계 의대 랭킹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일본의 올해도 그 노벨상 수상자가 일본에서 나왔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하고 뭐 영어, 뭐 과학 과목 등등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공부를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그러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 20년 좀 넘게 이제 그 일본과 연을 맺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하다못해 왜 일본 의사들과 우리 의사들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하다못해 이제 예를 들어서 치과병원에 가서 이빨을 하나 뽑을 때, 이빨을 하나 치료할 때도 왜 한국 의사들은 돈만 되는 임플란트만 계속 권유하고 그거 안 해주면 마치 뭐 이상한 인간 취급하는 그런 어떤 의식 구조를 왜 만들어 왔을까? 근데 왜 일본은 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왜 사람들을 몸을 치료하는데 저렇게 좀 그래도 윤리적인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부분들을 갖고 고민하면서 저희 막내가 요번에 이제 뭐 와세다를 합격했는데 걔는 기본적으로 한번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가서 와세다 문학부를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국공립대학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지금 뭐 몇 분 오시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만일 그런 일본 의대나 뭐 이런 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뭐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지금 OECD 평균적으로 봐서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하고 일본이 거의 비슷한데 그 중에서 이 병원을 가장 많이 다니는 나라 역시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는 제일 적은데 병원을 찾는 그 환자 수는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그 덕분에 이제 작년도 의대 입시에서 현격하게 높여서 작년도는 이제 그 의대 입학 정원을 9,041명, 그러니까 7,000명에서 한 6, 7년 사이에 2,000명을 대폭적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기 쉬운 건 아니다. 그만큼 이제 지원자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국공립의대를 보면 여기 이제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대학들은 그건 유학생을 아예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이고 나머지는 선발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1년에 몇 명 들어갈까? 한 6명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 중에서 한국 친구들이 몇 명 들어갈까? 2명에서, 지금까지는 2명에서 3명일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가르쳐서 제가 내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앞으로 한 2년, 3년간은 한 10명,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20명씩 보내는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저도 20년, 2020년 그때까지는 일본 국공립의대의 의대 치대에 100명의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제대로 된 의사로서의 윤리 감각을 띈 아이들을 길러내서 그들이 반만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계의 기본이 아마 바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지금 드린 그 자료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가장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의대를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하고 일본에 가서 의사가 된 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과연 의사로서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여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해서 일본에서 의사 자격고시를 통과해서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한국에서 의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반드시 의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 대신 일정 부분, 5년이면 5년, 일정 부분 일본의 근무의나 어느 대학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서 근무를 하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는 한국 병원에서 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아버님이 제1교포신데 일본에서 의사 면허를 따시고 지금 차병원에서 정형외과의 의사로서 지금 의술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한국의 의사고시를 패스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경력을 쌓아가지고 초빙돼서 의술 행위를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비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일본의 기본적으로 의대 치대는 뭐 기본적으로 학비하고 뭘 다 하면 1년에 딱 1억 듭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드는데 국공립대학인 경우에는 1년에 53만 5천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535만 원 정도가 되는데 10대를 계산했을 때 유학생인 경우에는 누구나 다 반액 내진 전액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략 내는 돈은 제일 많이 내는 나이가 26만원, 우리나라 돈은 260만 원 연간. 그러니까 한 학기에 13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리고 진짜 돈이 없는 가정이 좀 어렵고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말 도전할 가치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아까 조금 지나갔는데 연수의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면 만일 일본에서 의사가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력서를 개별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정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대학 병원하고 대학의 의대 졸업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서로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개별적으로 이력서 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대한 어떤 잡에 대한 어떤 불안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들은 저는 대략 2년에 대략 학비로 6천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2년에 6천만 원인데 그건 이제 한 달로 나눈다면 25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만일 2년을 가르쳤는데 도저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만일 그걸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건 거짓말 아닌가 전액 환불해 드릴 겁니다. 그 정도 갖고 저희가 이 부분들을 이제 이 독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해 나가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지금과 다른 새로운 부분들을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지금 아직 시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지금 한 명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3월 20일 오사카 대학에서 오사카 의대를 들어가 그 정도까지 해서 한 군데 6군데를 치는데 6군데에서 한 군데라도 합격이 되어진다면 아마 이제 최초로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일본 국공립의대를 가는 어떤 하나의 사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학원을 소개했고요. 저희 이제 혹시 주변에서 의대를 지원하는데 한국의 내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